네, 와니머니 TV의 하창환입니다. 네, 오늘은 배당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종목군들이 잘 움직일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다음의 테마로 좀 떠오를 만한 게 배당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배당주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간단하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좀 투자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추울 때 보통 이제 찬바람이 불 땐 배당주 투자하자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최근에는 배당주에 대한 이런 매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이후에 급부상한 섹터를 조금 알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BBIG 등으로 조금 성장을 많이 했죠. 뭐, 대표적으로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업종인데, 일단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업종들이 조금 잘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나 에너지, 물론 금융 쪽에서 증권주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한번 늘어나게 됐고, 이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슈팅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에너지라든지 좀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특히 S-오일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게 됐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돼서 이제 사실은 배당주에 대한 이런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근 시장을 보면 굉장히 많이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정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사실은 뭐 요번에는 또 북한 이슈로 이제 급등했다가 이제 그 방산주들이 많이 급락을 했는데, 보통 이런 방산주라든지 아니면은 배당주 같은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는 좀 투자하기 용이한 그런 업종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를 한 번쯤은 다들 살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아마 증권방송에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저도 방송을 많이 나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배당 관련된 종목군들로 다시 좀 전문가들이 많이 추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연휴 기간이 이제 또 코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보통 추석 전후로 인해서 지수가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최근 10년으로 봤을 때는 한 6대4 비율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연휴가 길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지수가 조금 부담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다소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기는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좀 안정적이고 일단 배당이라는 거는 당연히 약간 이자 느낌으로 또 받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배당률 자체는 또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일단 접근할 수 있고요. 또 배당을 주는 기업 자체가 실적이 대부분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당이라는 거는 실적이 좋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또 주주 환원 정책으로도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투자할 때는 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당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배당주, 그럼 투자는 언제 하는 게 좀 적기인가? 라고 조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뭐 증권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평균적으로 9월에서 10월에는 배당주가 투자가 적기이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근데 주식을 조금 뭐 올해 코로나19 이후에 3월 달부터 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 제외하고 기존에 좀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는 배당주에 해놓으면 좀 쏠쏠하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이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늦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좀 발 빠르게 좀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8월 말, 9월 초에 이미 어느 정도 매집을 시작한 상황이고요. 지금 시기부터는 이제 좀 물량 조정하고 확실하게 비중을 잡던지 아니면은 조금 관망하면서 이런 흐름들을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배당주들을 좀 투자를 해볼 만한 충분한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여기서도 좀 적어놨는데 배당주는 일단 경기 방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주가가 올랐을 때 내가 투자한 비중만큼 주식 수만큼 호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윤을 챙겨가는 그런 부분인데
배당이라는 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되게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선호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좀 어떤 종목을 좀 해보면 좋은가에 대해서 조금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한국금융지주라는 그런 종목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뭐 한국금융지주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카카오뱅크 IPO 관련해서 좀 재미를 많이 보고 계실 텐데, IPO와 관련돼서는 좀 사실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SK 바이오팜이 상장할 때는 이제 SK 관련된 이제 그룹주들 모두 다 좀 주가가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히트 관련돼서 이제 IPO가 또 진행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넷마블이라든지 DPC, 뭐 키스트, 초록뱀, 엘비세미콘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이제 많이 움직였습니다. 물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아직 IPO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일단은 이 관련된 이슈가 올해부터는 굉장히 IPO 관련해서 또 상장날 따상하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일단 작용할 수 있겠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또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약 33.5%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금융지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고, 그럼 뭐 이게 이제 했을 때 평가 차익이 뭐 얼마다, 제가 3조 4천억 원 정도라고 적어놨는데,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로 또 반영을 했을 때 뭐 크게 되지 않는다, 뭐 지금 굉장히 종토방도 시끄럽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넷마블의 주가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넷마블도 빅히트 지분 약 25% 정도고, 빅히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좀 높게 평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평가 차익으로 뭐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뭐 물론 다 팔 수는 없을 거예요. 없겠지만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평가 차익은 갈수록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을 하게 됐을 때는 물론 뭐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상장하고 일주일 내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그 다음부터 한 6개월 정도는 조정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는 해요. 하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적자 부분에서 이제 흑자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기업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됐을 때 이런 평가 차익은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 좀 포커스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게 됐을 때는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뭐 그 단타도 좋아하고 장기 투자도 좋아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좀 비중을 나눠서 포트폴리오로 아마 투자를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장기 투자 비중이 한 30에서 50% 정도는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장기적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단기 투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런 흐름들 따라서 연달아 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지만, 한 번 스텝이 꼬이고 한 번, 두 번 정도 단타에 실패하고 손절을 하게 됐을 때는 투자 자금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메워나가는 데는 너무나도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물론 몰빵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투자 경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몰빵으로 투자해서 그 일정한 수익률을 조금 이뤄내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관련돼서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조금 뭐 이것저것 다른 얘기도 좀 드리면,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되게 좀 쉽게 생각하는 게 이거는 사실 기업에 투자하고 자금을 넣고 어느 정도 그런 경과가 지난 다음에 관련된 흐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건 무슨 도박에서 뭐 빠친코 흔드는 것도 아니고 딱 넣자마자 바로 돈이 되기를 바라시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라는 거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성장하는 데까지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시간을 여유롭게 잡고 좀 대응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적자 요이던 대규모 트레이딩 부분에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 아직까지 뭐 연결 기준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시면 실적 자체가 뭐 좀 그렇게 엄청 좋아졌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반기 더 지나고 내년 상반기까지 했을 때 충분히 흑자 전환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타 증권사 대비 이제 브로커리지 비중은 낮지만 지금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저번 주 그쵸? 저번 주, 요번 주였나? 방송에서 이제 개인 vs 기관에서 수급적인 부분으로 이제 2대1에서 또 방송을 해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과거와는 다르게 개인의 투자 자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개인이 그때 58조 정도 했고요. 기관이 54조 정도. 그러니까 개인이 기관의 물량을 다 소화할 정도로 많은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그럼 그만큼 예탁금이 많고 자금 회전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증권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배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증권주도 다시 한번 봐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키움증권, 그리고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그런 증권사들, 아무래도 또 고배당주에 속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금융지주를 좀 선택을 해본 거고, 또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 배당 성장 50주에 또 지수에 또 편입이 되었고요. 또 배당 관련 기대주로서 뭐 뉴스나 이제 관련된 흐름들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당주 투자하실 때 만약에 좀 어떤 종목을 좀 투자해보지라고 고민을 해보시면은 이 한국금융지주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배당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리고 IPO에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에서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 최근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접근해볼 만한 그런 모멘텀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주요 배당 지표인데 요거 보시면은 이제 배당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주 현금 배당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기보다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배당 수익률 자체도 보시면은 높죠.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과거의 흐름과 완전 똑같이 가는 경우가 보통 많아요. 배당주 같은 경우는 뭐 배당이 갑자기 엄청나게 줄어들기보다는 배당이 나오던 것들이 좀 지속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 배당 수익률도 좀 나쁘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이제 반기 보고서 최근 보고서를 좀 바탕으로 제가 캡처를 해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좀 차트를 보겠는데, 사실 최근에는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단기간으로 좀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일단 뭐 월봉부터 좀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이제 볼벤 상단을 한번 뚫었다가 이제 윗꼬리를 많이 만들면서 좀 내려왔는데, 충분히 상방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요 라인부터 요 라인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요 아랫라인에서는 이제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횡보를 많이 하고 어느 정도 기는 부분인데, 이 라인들을 돌파했을 때 좀 큰 슈팅이 나왔고요. 이 부분들을 좀 뚫고 다시 내려갔을 때 많은 부분에서 좀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이전의 차트 흐름들을 봤을 때는 뭐 요 라인으로 잡기에는 조금 너무 높은 부분 잡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 주가도 요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라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 아랫부분에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요 박스권 안에서 다시 매집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하시면은 좀 단기적인 스윙으로 봤을 때, 그러면 박스권으로 봤을 때 여기가 하단 부분이고 여기가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월봉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33,000원 라인부터 63,400원 라인 부분에서 7만원 라인까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2배 이상 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만약에 요 라인을 다시, 지금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면서 좀 비석형 모양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여기를 다시 이렇게 완전
다시 윗꼬리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충분히 좀 조심을 해보고 다시 아랫부분에서 여기서 매집을 해서 다시 위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로, 그리고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좀 투자를 한다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 있겠구나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뭐 IPO 관련된 것도 있고요,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있고요, 또 브로커리지에서 거래대금 증가한 것들, 그리고 배당지수 편입된 거, 이제 지금 네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이렇게까지 막 확 빠지기는 좀 어려워요. 모멘텀이 많이 갖고 있고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만한 모멘텀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요 라인을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지금이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만약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요 부분을 이렇게 좀 말아서 5주선을 좀 올라타준다라고 했을 때는 요 라인에 지금 걸려 있는 거거든요. 요 라인이 지금 굉장히 좀 견조한 횡보 라인인데, 요 라인이 깨졌을 때는 사실 주가의 하락이 좀 빨리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주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들을 좀 빠르게 뚫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요 120주선과 60주선은 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지금의 이런 흐름대로 주가가 만약에 다시 올라타고 조금 상승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내준다면은 이 20주선이 빠르게 이렇게 위로 올라타면서 얘네들이 조금씩 찔끔찔끔 될 거고, 그래서 정배열 모양이 또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슈팅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주가가 상승하게 됐을 때는 일단 요 라인 부분을 좀 강하게 뚫고 올라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이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다시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큰 요 좀 장대 양봉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만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오는 거고, 요 부분까지 뚫고 올라갔을 때는 물론 전고점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연달아 여기 88,000원 라인부터 9만원 사이에서 빠른 여기죠. 요 부분에 대한 그런 물량들을 빠르게 소화하는 과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요 라인 부분에서 조금 8만원부터 8만 3,4천원 라인까지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소화해주면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최근에 이제 몇 거래일 동안 좀 주가가 빠지긴 했는데, 만약에 지수 자체가 좀 나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21선에서 지켜주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요 중요한 라인을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 아래 꼬리가 나왔던 부분들이 전에 이제 좀 돌파를 시도했었던 요 라인인데, 또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죠. 이 라인을 뭐 버티지 못했을 때 주가가 쭉쭉쭉 빠지게 됐고, 이 라인 돌파 시도했다가 다시 눌렸고, 이평선 다시 뚫고 올라갈 때 큰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요 68,000원 라인을 좀 지켜주는지를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지수가 안 좋아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훅 빠질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여기 60일 이평선 만났다가 다시 가야 되는데, 사실 요런 종목군들 21선 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 21선을 깼다가 한 번씩은 깰 수 있어요. 깰 수 있지만 일단 안 깨고 가는 게 굉장히 좋은데, 지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좀 크게 눌렸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빠르게 올라타준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이제 V자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조금 있으면은 배당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배당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드리고 싶고, 뭐 관련주들 너무 많습니다. 배당하면은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일단 배당주 섹터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한국금융지주를 주요 토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관심 종목으로 한번 넣어만 보시고 똑같이 한번 제가 보는 것과 다른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시기에 뭐 투자하시기에 괜찮다라고 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지금 현재 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거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라인들을 좀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하게 뭐 매수 언제 해라,
뭐 목표가 언제 해라, 손절가 얼마 해라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은 제가 추천 방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는 부분으로 좀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유망한 섹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자 라는 방법으로 앞으로 조금 얘기를 많이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상 보시고 뭐 이런 부분들을 더 궁금해요, 또 종목 상담이 좀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사해서 좀 진행을 해볼 거고요. 와니머니 TV 같은 경우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방송국에 계신 앵커분들 그리고 또 저와 마찬가지로 다른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까지 해서 같이 방송을 좀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로 주식과 또 경제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조금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이슈에 대해서 이런 이슈는 이렇게 좀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하셔가지고 저희 영상 되게 많이 올릴 예정이에요. 추석 이후에 10월부터는 영상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가지고 많은 투자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요 채널에 제가 방송 나간 부분들 또 방송국에 협의를 해서 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또 영상으로 올릴 수 있으면 제가 그 부분도 다 올릴 예정이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